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AI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용량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 운영에서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장 용량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지 전략들을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데 실제 이 데이터 저장과 운영 쪽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메모리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데이터 센터의 8, 90%는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만큼 이러한 고용량 데이터 보관과 운용은 여전히 하드 드라이브의 성능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쯤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하드 드라이브의 기록 밀도와 또 인클로저 설계 방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데이터 폭증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전략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딱 맞는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자, 시게이트의 김정균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 이제 또 1년 만에 다시 제가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네, 시게이트의 얼굴마다 드디어 그렇게 또 맞아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또 뵙네요. 네네. 네. 자, 1년 만에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계가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 네. 저도 모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네. 이럴 수가 특히 네. 하드드라이브가 이 하드 드라이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매우 달라졌어요. 네. 저도 안 믿어집니다. 어깨가 아주 뭐 그래도 이제 공손하게 제가 다니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 이 AI 시대에 네. 뭐 스토리지 데이터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하드 드라이브가 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좀 이렇게 한번 소두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할 때 클라우드 시대에 넘어가서 이제 M&E 폭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늘어나는 데이터들은 대체로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애플 뮤직이 아무리 음악이 많다 한들 사람이 만들었고 뭐 넷플릭스에 영상이 많다 한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늘어나는 데이터는 이제 기계가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수와 그런 게 예전에는 심지어 이게 데이터의 가치도 모르던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마치 사금 캐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네. 그래서 인사이트들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려다 보는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이제 또 메모리 업계 보시면 HBM 메모리 만드느라고 D램이랑 SSD가 네. 또 수급이 많이 딸리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제 이렇게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비용이나 뭐 안정성의 여러 가지를 따져볼 적에 다시금 하드 드라이브가 이제 집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을 만났다. 갑자기 그냥 물이 엄청나게 밀려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사실 특별하게 네. 군 하나밖에 없다. 네, 일단 하나밖에 네, 없죠? 어렵게 가졌습니다. 네, 이거 한번 비춰주겠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차세대 인클로저라고 하죠? 네네, 뭔지 인클로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드 드라이브 뭐 한두 개 쓸 때는 그냥 뭐 네. 서버에다 꽂아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네. 큰 용량의 스토리지를 구현할 때는 네. 많이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스토리지 서버 내지는 서버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그 드라이브 베이가 많이 달리는 서버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그런데 하드 드라이브를 꽂으면 뭐 한 2, 300테라에서 페타 단위까지는 뭐 별도의 샤시를 쓰지 않고서 그냥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걸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차세대 하드 드라이브는 이제 용량이 기록 밀도가 높아져서 용량이 커지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얘네가 되게 더 민감해졌어요. 민감해졌군요. 네, 더 민감하고 열에도 진동에도 더 민감해서 그 열과 진동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하드 드라이브 성능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클로저, 네. 인클로저가 필요한 거군요. 샤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하드 드라이브를 많이 모아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모이는 하드 드라이브들이 성능 저하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니까. 왜 관점에서 이런 고용량의 또 고성능의 이 샤시 또 인클로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발표하면서 또 네. 설명해 주시겠죠? 네. 장비 한 번만 더 비추시겠어요? 국내 한 대밖에 없는데 아주 무겁게 가져왔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영롱하네요. 네. 멋집니다. 자태가 아주 그냥 멋있어요. 이거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뭐 따로 자, 그러면 뭐 웨비나 소개하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자, 오늘 웨비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 그 답변 주시는 분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라이브 진행 중이거나 혹은 또 끝날 때쯤 또 좋은 질문 저희가 추첨해서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웨비나 막판에 또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폭증하는 AI 시대에 왜 하드드라이브가 중요하고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좋은 인사이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하드드라이브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한 배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요? 배우. 네. 뭐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이분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있나요? 설마? 20대? 자, 이분이 10대? 그쵸. 9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반까지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지명도가 있고 인기를 구가하던 한석규 씨입니다. 네. 쉬리 때는 뭐 정말 난리가 그렇죠. 났었죠. 정말 대단했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요? 저는 접속이랑 쉬리 두 가지.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안 보셨습니까? 저걸 아직 못 봤네요. 야, 누가 저 보니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나중에 한번 못 보시면 봤어요.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석규 씨 이거 왜 등장하셨나요? 네, 한석규 씨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에서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였었어요. 그죠? 그때 보시면 여기 거의 쉬리의 조연급으로 출연했던 분이 송강호 씨랑 지금 최민석 씨인데 그러네요. 지금 보면 되게 새롭죠. 그때만 조연이었네요. 그때 조연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 한석규 씨가 이제 이렇게 3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인기를 구가하다가 자, 이분이 이제 2000년대에 찍은 영화들 한번 보시면 나름 실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대중적인 성공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이 있었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최민식 씨 파이란, 올드보이, 악마를 네. 보았다. 그리고 명량, 네, 꼭대기 찍었잖아요. 네. 송강호 씨는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뭐 박쥐라던가 설국열차, 네. 변호인, 뭐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기생충까지. 네. 뭐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배우로서는 맞습니다. 꼭대기를 찍은 그런 네. 배우로 됐을 때 한석규 씨는 그렇지 못했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석규 씨가 잊혀지나 싶었는데 이분도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다시 이제 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좀 네. 제기 아닌 제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롱런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낭만 닥터 이미지가 네. 남았잖아요. 대단하시죠? 네, 약간 맞습니다. 괴팍하면서도 이렇게 네. 저는 이분의 이런 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하드드라이브랑 비슷할까? 그래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90년대 말반이었죠. 저 차남수님. 저 진짜 이거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광고네요. 거예요. 네. 또 저 다른 세상을 기억하면 만날 벌써 때. 연식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나오죠. 그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세상에 1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여유로운 그렇죠. 그런 카피 아니겠어요? 네. 이분이 이제 28년 만에 지금 다시 SK텔레콤 광고를 또 했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밤새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는 밤새 켜놔도 좋다고. 네, 아무튼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 이게 굳이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한석규 씨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정점에 있던 배우가 어느 한순간에는 거의 뭐 쓰임이 없이 거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진 채로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하드드라이브의 그간의 네. 어떤 부침이랑 좀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잠깐 제가 한석규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게이트 전문 막 배우로 섭외를 좀 그럴까요? 들으시고 계시다면 네, 제가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지가 비슷하다. 섭외가 와야 될 텐데. 자, 아무튼 그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네. 기업 혹은 어떤 분야의 담당자 전문가들에게는 결국 기회가 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AI 시대가 그런 기회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 것 지금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커졌죠.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는 네. 고성능 하드드라이브가 있었고 대용량 하드드라이브가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뭐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하다가 이제 SSD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반도체 드라이브가 네. 등장을 하고 그래 그러면 고성능 영역은 SSD 대용량 영역은 하드 이러면 좋겠는데
SSD도 이제 가격도 되게 낮아지고 또 QLC 같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니까 용량도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트북은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일반 서버 같은 네. 환경에서도 하드 네, 드라이브를 SS 쓰는 경우는 맞아요. 거의 없고 대부분 네. SSD만 쓰게 됐잖아요. 아니냐.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제 하드 드라이브는 SSD에 완전히 대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실제로 어떤 올플래시 어레이 스토리지 제조사도 이제 하드 드라이브의 종말을 얘기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이런 회사들도 없지 않았고. 네. 뭐 세상이 그래 보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약간 두려우셨겠네요. 그땐 제가 시계트 없었어요. 다른 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뭐 PC 아니면 프론트엔드 단에서 사용이 되는 서버 쪽 이쪽은 그 말이 맞아요. 하드 드라이브의 쓰임이 거의 없었는데 좀 몇 발치 뒤로 와 보면 이제 뭐 대용량 클라우드 쪽이라던가 네. 이쪽에서는 하드가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그 수치들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기관에서 확인한 거 보면 대충 한 80% 정도 이상의 데이터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이미 되고 있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아서 한 90% 정도.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여전히 하드 드라이브가 가장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시장에서도. 그렇죠. 자, 응답 속도가 빠른 서비스는 SSD가 그냥 정답이에요. 이건 뭐 지금으로서는 저게 그냥 정답인데 SSD는 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SSD 운영할 때는 백업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전력도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SSD 별로 안 쓸 것 같죠. 25W 써 NVMe SSD 같은 경우. 근데 하드 드라이브는 잘해봐야 한 8W 정도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다르기도 하죠. 네. 하드 드라이브는 속도, 스루프 사실 비교 안 됩니다. 응답 속도는 1000배도 넘게 차이 나니까 이거 뭐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시퀀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큰 용량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꽤 잘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 안정성이랑 보존성 관점에서 볼 적에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기술이 나머지 하나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되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특징이랑 그리고 워크로드의 특성들을 적절히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런 매체들을 배치를 할 때 훨씬 더 낮은 비용이지만 더 안정적이고도 더 어떤 강력한 이런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여하튼 그런 전략에 맞춰서 뭐 SSD 써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하드 드라이브의 필요성과 네. 또 어떤 사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가야죠. 그러다가 이제 AI가 또 이제 최근 네. 수년 사이에 또 커졌잖아요. 이제는 정말 뭐 우리 주변에서 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왔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회계분기가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팅을 해요. 그때 2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2년 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자,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뭐랄까 AI 인프라를 갖추는데 되게 집중을 했잖아요. GPU도 되게 많이 확보하고 나라별로 경쟁도 하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추론하는 인프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또 추론해야 되는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될 건지. 그렇죠. 2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사실 그때 반신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은 GPU 때문에 다들 이러고 있지만 뭐 한 1, 2년 지나가고 나면 그땐 저장 수요가 엄청나게 커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이 수요가 많이 그러니까 늘어날 2년 전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 때 이제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요? 이럴 거라고 2년 전에. 지금은 GPU가 날리지만 조만간에 저장 매체에 날리고 올 것이다. 그때 그랬는데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진짜 지금 기대가 보니까 많네요.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됐죠. 지금은 하드 드라이브를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졌어요. 네. 가격을 떠나서 일단 구하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매우 다릅니다. 지금 시게이트가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1제타바이트를 선적을 하기까지 36년이 걸렸대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1제타바이트를 선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다음 제타바이트를 선적하는 데는 4년이 걸렸대요. 네. 2019년. 네. 그 다음에 또 1제타바이트 선적하는데 2년. 네. 딱 절반씩. 절반씩 줄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년에 한 1제타바이트씩 공급을 하고 있대요. 지금은. 네. 자, 그럼 세상에 이제 야, 이렇게 하드가 공급이 잘 수요가 많은데 우리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게이트가 2016년 정도 SSD를 한참 할 때 그 시점에 이제 생산 물량을 좀 일부 좀 줄인 적도 한 번 있었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도 여러 가지 네, 걸려 있으니까. 보시면 실제로도 보면은 반도체랑 되게 비슷합니다. 반도체 설비랑.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공장이랑 이런 설비를 준비하는데도 뭐 수년, 4, 5년씩 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기 장치들 이런 거 확보하는 것들, 걔네들이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부품들도 어떤 부품은 6달. 야, 웨이퍼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하네요. 그 차세대 하드 드라이브용 웨이프는 1년 걸리는데요. CMR 드라이브 헤드는 30주.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보면 미디어라던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네. 많이 있는데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 고용량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네. 테스트하는 데만 8주가 걸리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더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AI 러시가 이제 사실 아직 예측이 좀 안 되는 면도 없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게이트는 사실 설비를 늘린다기보다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단 고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저장 수요는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더 많이 생산해서는 따라가기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용량으로 가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마치 반도체 회사들이 보면 일반 소비자용 제품 다 그냥 다 정리하고 기업용으로 간다던가 네. 뭐 이런 거랑 좀 모양새가 좀 비슷한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하드 드라이브라든 스토리지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네. 이제 어떤 플랜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랜을 세울 때 여하튼 앞으로의 뭐 예를 들어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네. 그런 플랜을 세우실 텐데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용량의 형태로 구성하는 그런 플랜을 세우는 게 향후에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맞습니다. 훨씬 더 나은 방향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수용한다고 표현하는 게 근데 이제 그 고객 기업들마다 또 선호하는 용량이나 컴피가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는 원하는 대로 수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한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생산했었어요. 네. 저기 스토리지 용도로. 원래는 이 사이에 이제 2테라씩 늘리다가 용량이 뭐 22테라, 18테라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모델,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이제 32테라 정도 추가됐는데,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넘쳐나는 저장 수요를 우리가 생산을 더해서 이거를 감내를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량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이런 대용량 하드 드라이브. 그러네요. 이렇게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저용량 하드 드라이브는 단종은 아니지만 생산을 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수요 공급 측면에서 아무래도 공급받기가 더 어렵기도 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테라, 뭐 12테라 이런 거를 고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언제 공급될지가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적은 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격이?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수급대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산 환경에서 이제 운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드라이브 리빌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 용량 큰 거를 좀 이렇게 피하려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요. 있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오면 또 그것도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이제 증설을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환경을 유지를 하려면 그 계획에 맞게끔 설비를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실 여지가 필요가 있죠. 지금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게 32테라인가요? 네, 32테라. 이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이 인클로즈 위에 올려놓은 게 32테라. 네, 32테라입니다. 32테라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제품 맞죠? 네, 온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죠? 네, 비쌉니다.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럼 하드 드라이브도 뭐 SSD처럼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처음에 그동안에 보면 이제 장당 6테라까지는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요 화면 좀 띄워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기록 밀도를 올라갈 때 보면 이제 그 해머 드라이브는 3테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한 6, 7테라바이트까지 이미 다 테스트가 끝났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양산 설비나 이런 시장성 이런 걸 맞춰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디스크당 한 장당 얼마나 지금 용량? 여기 그래프 보시면 다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쭈루룩 실제로 이제 테스트했던 그런 결과에 대한 요약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거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제 그럼 이 단계에 오르기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이거 다시 줄이나요? 네.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기록되는 방향을 바꾼 거였었어요. 전체 화면은 네. 좀 더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저렇게 네. 이제 가로로 기록을 하다가 이제 저 수직으로 바꾸는 저 방식이 되면서 기록 밀도가 한번 쫙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안에다가 공기 대신 헬륨을 채우는 거였었습니다. 사실 뭐 하드 드라이브 안에 뭐 차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드 드라이브 같잖아요. 두 개 다 네. 비슷한데 네.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달라요. 어허. 공기가 하드 드라이브 헤드는 바깥쪽 기준으로 볼 적에 한 시속 한 130km 정도로 날아다니고 있거든 제가. 안쪽으로 오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네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운전할 때 왜 고속도로에서 손 내밀어 보시면 그럼요. 얘도 비슷할 거잖아요. 몇 킬로라고요? 130. 그래요. 맨 바깥쪽은 초속 한 35m 정도 한대요. 예. 날아다니는 속도가.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되는 거군요. 네. 그 정도면. 그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디스크가 떨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떨리게 만들려다 보니까 디스크가 두꺼워지는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를 뭐 5장 정도밖에 못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디스크 5장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헬륨은 저 공기보다 밀도가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저항이 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림이 덜해지고 네. 디스크를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막 10장, 제조사에 따라서는 11장 이렇게 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공기의 저항이 또 하드 드라이브의 또 성능에 또 영향이 있군요. 매우 좋죠. 축적도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이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액추에이터 돌아다니는 것도 더 쉽게 돌아다니는데 헬륨 드라이브가. 그러네요. 그 앞에 있는 이 32테라도 헬륨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요? 네. 안에 헬륨이 나오나요? 목소리 이상한 그거 맞습니다. 헬륨이 차 있어요. 차 있대요. 그래서 드라이브 이게 2014년 기술이네 벌써. 이거 오래됐죠. 헬륨 쓰기 한 시작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미 나와 있는 현재 그 상용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는 다 헬륨 베이스라고 볼 수 있나요? 12테라바이트 저희 시게티 기준으로 12테라 네네. 이거나 그 이상의 드라이브는 헬륨 드라이브고요. 이해했습니다. 경쟁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14테라라던가 이렇게 네네네. 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트랙을 겹쳐 쓰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확대 좀 해볼까요? 네, 이거는 일반 CMR 대비 SMR. SMR은 싱귤드 기화식 기록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트랙을 겹쳐 쓰는 기술인데요. SMR이 SMR이 싱글 SMR. 네. 그래서 저렇게 겹쳐 쓰게 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더 많은 트랙을 걸 집어넣을 쓸 수가 수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금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한번 쓸 땐 괜찮은데 네. 재기록을 할 때는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특징이 겹쳐 있어요.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우리가 기왓장 깨진 거 교체할 때 보면 네. 걔만 못 하잖아요, 교체를. 맞아요. 위에 거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바닥에 깔려 있는 트랙을 누군가 내가 만약에 리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깔려 있으면 네. 위에 써 있는 거를 다 복사해서 어디엔가 복사하고 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이런 알겠습니다. 과정을 써요. 이사님 설명 잘하세요, 진짜. 그런가요?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도 약간 그냥 얘는 네. 읽기 위주의 용도에 좀 잘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드 이미 우리들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 SMR이 적용됐을지 글쎄요, 어딘가요? 쓰고 계신 외장 하드. 외장 하드에는 개인용 데스크탑 하드는 하드의 데이터가 다 찼다고 해갖고 다 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새로 사죠. 네. 그런 데들은 그냥 읽기 위주로 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그 상황에 맞게끔 되게 잘 조합을 하는 거죠.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용량의 사이즈마다 그렇죠. 어떤 기술들을 선별해서 적용하는 거군요. 제품들이 장단점이 그래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SMR은 그 재기록하는 이런 상황만 아니면 꽤 나름 괜찮아요.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잘 모른 채로 쓰면 위험할 수 있죠. 되게. 그래서 저희는 그러네요. SMR 드라이브는 일반 소매 유통으로 공급하지 않고요. 정말 테스트가 다 끝난 이런 데다가만 아주 제한적으로. 실제 하드 드라이브를 살 때 저런 어떤 특성들도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게 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네. 구입을 해야겠네요. 어떤 용도에 맞춰서. 간혹가다 이제 외장 3.5인치 외장 하드 뜯어서 나스에다 꽂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이번에 뭐 싸게 나왔다 아마존. 네네네. 그때 그런 하드 드라이브 SMR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외장 하드는 원래 스펙이 없거든요. 네. 제조사 마음대로 꽂는 건데 운이 없게 SMR 드라이브가 거기 껴있었는데 그걸 뜯어서 나스에 그게 꽂는 스페시피케이션은 안 나와 있나요? 외장 하드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사용자용 데이터 밝히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들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여하튼 쓰고 읽기의 측면에서 봤을 땐 CMR이 그래도 더 유리한 방식이겠네요, 여전히. 아무데나 쓰기에 훨씬 낫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어요. 데이터를 이것도 인계치에 왔다. 저 SMR은 마치 우리 워드 프로세서를 쓸 때 하드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작업이 비유컨대
워드 프로세스에서 행간이랑 자간 줄이는 작업이랑 비슷해요. 아. 행간을 막 줄이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글씨가. 그렇죠. 자간도 줄이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네. 이제 안 보여. 더 줄이면 안 보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바로 이제 이 해머라는 기술입니다. 아, 해머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 해머가 네. 베이스가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열 보조 자기 기록 방식이에요. 이거는 디스크 표면에 레이저로 열을 가하면 이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표면적이 확 줄어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저 쏘는 저 장면이 보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드라이브 헤드에도 레이저 총같이 생긴 부품이 들어있어요. 네. 헤드마다 있으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의 레이저 총이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저 총도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좀 작아져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아, 나중에는 이제 네.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내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해머 기술이 결국은 이제 얼마나 똑같은 용량에 더 많은 데이터 기록 밀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디벨롭 하다 보니까 나온 네, 기술이라고 볼 수 궁극적인 있겠네요. 기술이고요. 이거는 사실 뭐 특허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물리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이제 누가 먼저 하는 애 차이인 거지. 아. 하드드라이브 제조사들은 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머인데 그럼 뭐 그래봐야 뭐 해머 뭐 어려울까 싶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드드라이브가 데이터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하드드라이브, 좀 네. 크게 해볼까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이 영역을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입자 네. 형태로 돼 있어요. 자갈밭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 위에 이제 약간 기름으로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1나노미터쯤 한데요. 그 기름 코팅이. 아, 위에 얇게 얇게 막이 투명한 있네요. 거 적어 있는 저게. 네. 자, 그럼 이제 하드드라이브 요거 하나의 비트를 저장할 때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치면 네.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면 데이터가 더 많이 저장이 되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자기 영역, 마그네틱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네. 흠뻑은- 적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네. 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네. 조그맣게 하는데 조그맣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네. 조그맣게 하면 데이터가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아하. 이제 어떤 얘네들도 보면 최적이 있지. 입체 뭐 붓기가 있는데 그 네. 최적이 줄어들면 네. 임계치 밑으로 줄어들면 열에 의해서 막 자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를 초상자성. 아. 혹시 모르셔도 되지만 네네네. 초상자성 그런 거 현상. 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일어나면 데이터가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떨어지겠네요. 저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그맣게 한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자간행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실제로 비트를 기록을 했는데 하드 쓰다 보면 열 나잖아요. 그 열이 있으면 이제 저 비트가 섞이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적인 한계가 작게는 할 수 있으나 이 작게 만들었을 때의 초상자성이라고 하는 네. 저렇게 혼선 네. 때문에 실제로 사용성에 문제가 있다. 데이터의 안정성이 확 떨어지게 안정성이 되는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 네. 자성체가 이제 자석도 보면 내부적으로 네. 자기장의 성질이 특정 방향만 가리키는 걸 이방성이라고 한대요. 네. 한 방향성만. 한 방향성만. 네, 네. 이제 이런 모습이죠. 네. 왼쪽에 있는 건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그 까만 자석 있잖아요. 페라이트 네, 자석. 네, 네. 그 자석은 모든 그 방향으로 다 자성. 자성인 그래요. 물론 NS극은 있긴 한데 그래도 자성의 방향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런 애들은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겠죠? 그죠? 페라이트.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자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네. 네오디뮴 자석이 딱 이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자성 물질에다가 만약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면 초상자성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집중도가 더 높아지니까. 네. 일단 힘이 세니까. 그럴 수 이런 거 있겠네요. 쓰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네. 이렇게만 하면 좋을 텐데 데이터 보존 관점에서 볼 때는 안정적이 됐는데 네. 문제는 기록이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쓰던 하드드라이브 헤드로는 여기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겠다. 네, 이런 이렇게 생각이 이방성이 드는 높아지면 거군요. 기록이 안 돼. 어떻게 해도 그럼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좋아지긴 했는데 기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우리 보면 CD-롬 드라이브나 뭐 DVD, 블루레이,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블루레이도 좀 쓰셨을 텐데 네. 저처럼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 반사되는 걸로 이제 데이터를 읽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ODD거든요. 네. 근데 이제 CD는 그 비트가 좀 크니까 이제 파장이 좀 넓은 레이저를 쓰는 거고 네. DVD, 블루레이 오면서 좀 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레이저 파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읽기만 할 때 그냥 쏴서 반사만 되는 걸 보는 건데 기록을 하는 ODD가 있잖아요. 그렇죠. CDR, DVDR, 맞아요. 블루레이, 네. RE 이런 애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레이저의 에너지를 더 줘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 염료층을 태워서 이제 네. 반사가 안 되게끔 하는 건데 네. 그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보면 몇백 도씩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R이 읽고 쓰기 하는 애들은 상 변화로 주는 거고 에너지를 줘서 야, 기록면의 온도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나요? 예,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음. 이거를 하드 드라이브에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780 나노미터짜리 요 레이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레이저 파장이 지금 780 나노미터인데 네. 우리 하드 드라이브, 해머 드라이브 여기 이방성 높은 이런 애들은 트랙 폭이 20에서 25 나노미터 정도. 네. 이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이죠? 바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네. 대못을 준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음. 이해했습니다. 트랙폭이 저기 좁은데. 그쵸. 바늘구멍 뚫어야 되는데 대못을 주면 어떻게 뚫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동전만한 관역을 줬는데 대포알 주고서 맞추라 이러는 거죠. 네. 맞출 수는 있잖아요. 맞춰지는데 주변이 작살나니까 그게 문제죠. 주변이 작살나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레이저들은 광학적으로도 줄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절반보다 더 낮춰서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회절. 이런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예전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 빛이 나가면 이 트랙의 엉뚱한 영역까지 가열이 될 테고 알겠습니다. 지워지겠죠.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설명 그런가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겁니다. 아, NFT라고 해서 네. 이건 그냥 금으로 만든 어떤 일종의 부품인데 여기다가 레이저를 조여주면 그럼 이 안에서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한 조그마한 점에 여론이 집중되는 그런 집중이 된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마케팅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제 위에서 레이저를 쏘는데 네. 여기 보면 포토닉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네. 도파관으로 이제 레이저 쭉 와서 맨 아래 보면 퀀텀 안테나 있죠. 그걸로 더 좁게. 그게 이제 아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퀀텀,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NFT 니어필드 트랜스듀서고요. 네. 여기서 저 열이 집중이 돼가지고 자기장이 전자기장이 집중이 돼서 이거 디스크 표면에 쏴주면 여기서 이제 열이 한 400도 좀 넘게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방성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저항이 낮아지니까 원래 기존의 헤드 갖고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잠깐. 1나노초래요. 잠깐 동안. 1나노초. 그런 다음에 지나가면 식겠죠? 그럼 다시 이제 원래 튼튼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해머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 책도 보고 있어요. 뭐 하다 보니 전자스핀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진짜. 아무튼 근데 이제 줄여서 보면 이런 정도고.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이렇게 저장 용량을 더 확대하고 더 늘리기 위한 그 어떤 표면적을 그러니까 뭔가 더 좁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식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레이저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레이저가 정확하게 개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왔다. 이게 해머 기술이다. 집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이 되죠. 네. 앞으로 하드 드라이브는 다 이제 해머 기술 탑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시게이트가 가장 앞서 있죠. 앞서 나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현재는 저희가 양산에서 지금 아직 유통에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다르네. 아직 양산까지는. 지금은 이제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을 네.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존의 기술을 더 튜닝하고 더 개선해서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시장에 내놓겠죠. 경영사들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어도 이제 앞으로 차세대 그 하드 드라이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에서는 해머가 이제 베이스가 된다. 그렇죠. 하시고 이 해머 기술로 되어 있는 제품명이 모자익입니다. 모자익. 네. 그래서 해머는 약간 기술에 대한 일반 명사 같은 거고요. 네. 그 기술을 탑재한 저희 하드 드라이브의 플랫폼이 모자익이죠. 알겠습니다. 모자익을 이제 일반 명사로 만드셔야죠. 그래 이제 너도나도 이제 모자익을 쓰게끔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저희 그 이 모자익 기술에 대한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1분 정도 되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마지막 시게이트까지. 아, 네. 요거 네. 있네요. 좋습니다. 자, 네. 해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된 이제 모자이크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해머 기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20년 하나의 걸렸대요. 기술로 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이게 축적되고 쌓여 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뭔가 그렇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은 게 이건 뭐 레이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네. 넘게 걸렸습니다. 슬라이드 좀 볼까요? 네, 지금 20년도 넘게 걸렸는데 어... 처음에 이제 해머라는 컨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양산에 이르기까지 20년이 훨씬 더 걸렸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이래저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네. 끝까지 해머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봤을 때 결국 이 방향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궁극적인 네. 방법인 거죠. 돌아가더라도 결국 결국 이제 어디 가는 한계가 거죠. 이제 물성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아무리 네. 경제사라고 해도 뭐 자기 디스크도 비슷할 거잖아요. 성분이 네, 네, 그런 네. 거라서 그럴 거고요. 나중에 양자 이런 게 나오나요? 이제는 해머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행간 자간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행간을 줄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자간도 확확 줄이고 나중에 또 해머이지만 포인트도 줄이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A4 용지 한 장에 더 많은 데이터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 봐야 그런들 뭐 30테라 하드 드라이브가 나온 게 뭔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공급한 하드 드라이브 보면 제일 많이 가는 뭐 16테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용량을 저장할 때 더 적은 전력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뭐 하드 드라이브 하나끼리 비교해 보면 해머가 뭐 눈곱만 치라도 레이저를 쓰니까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먹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뭐 10페타, 네. 100페타 이런 용량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수백 개씩 차이가 나요. 필요한 용량들이.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을 하게 되는 전력이 확확 줄어들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의 수급, 공급의 어떤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이제 저장 용량의 큰 쪽으로 네, 우리가 갈 수밖에 설계하고 없습니다. 고민해야 된다라는 쪽도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네. 사실 요즘 AI 뭐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스토리지를 고민할 때 전력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용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고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썼을 때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아주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주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아까 모자이크 플랫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하나로 안 끝났잖아요. 지라고 여러 가지 이게 모자이크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가 약간 점처럼 생긴 건데 그거 모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플랫폼 이름을 정할 때 모자이라고 정했대요. 여러 개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요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졌다는 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눈물과 땀이 모여서 산에 공모했대요, 내부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디스크 한 장당 이렇게 막 2테라, 2.2테라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해머 기술이 적용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비약적으로 올라갔네. 장당 3테라, 4테라, 5테라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죠. 뭔가 이제 기술의 어떤 확 올라가는 네, 어떤 도약을 점법, 했다. 뭐 이런 도약하는 그런 네.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머라는 게. 저희 모자이크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었네요, 그동안에. 오늘 시간이 허락돼서 제가 또 오늘 이 해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네. 확실히 느낌이 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계에는 이제 장당 4테라 와 있고요. 네네. 아까도 잠깐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지금 하드 드라이브 3.5인치 하나에 이제 최대 44테라까지 조정이 되는 이런 거. 나중에는 유통시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를 꾸밉니다. 네. 어떻게 꾸미는지 볼 텐데.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진 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AI 인프라에서 스토리지 그러면 GPU, CPU가 있고 그다음에 HBM, DRAM 같은 메모리가 있고. 이거 전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그런 다음에 SSD가 있죠. 네, 네. 서버 내부에 있는 SSD가 로컬 SSD고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프로토콜로 연결되는 스토리지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 SSD 네, 정도로 될 텐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이 되는 데이터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90% 넘게는 하드 드라이브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아마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 업체들 여기에 방송하시게 되면 비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나오시죠. 그게 이제 딱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설명을 안 하시던데. 그래요? 이럴 수가. 저 좀 같이 찬조 출연 좀. 그러니까요. 같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이
부각이 되는 게 또 이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요. 환경이 인프라 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이 90%를 낫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의 장점이 있어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 필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나스나 블록 스토리지는 파일 이름이 자기 데이터를 일단 대변하지 않습니까?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메타데이터 필드에다가 내가 자동이든 수동이든 넣어주면 그걸로 조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AI 데이터들은 그 벡터값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결국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차원이 달라져서 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HBM 메모리라던가 이런 정말 빠른 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의 추론은 SSD, 네. 저장성은 하드. 네. 그냥 지금은 약간 정형화되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그러네요. 이 구조가 가장 네.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AI 인프라의 스토리지 어떤 인프라의 구성이다. 그렇게 됩니다. 저게 90%가 하드 드라이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고객들도 지금 다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요즘에 하드 받으려면 네. 고객사에서 자기네들의 그 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알려주고 어떤 계획을 공유를 해줘야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 확인되는 할당해주군요. 할당. 이제는 이제 줄을 서시오 한 다음에 이제 야, 할당 그렇게 받습니다. 됐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아키텍처 갖고 실제로 스토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자, AI 환경에서 스토리지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자, 대표적으로는 AMD CPU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그 PCI 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AMD CPU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PCI 레인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GPU를 꽂아요. 네. GPU 하나는 16개 레인을 쓰거든요. 그러면 딱 8개 꽂으면 128개가 끝나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CPU 2개 꽂으면 한 192개쯤 나오거든요. 아, 네. 여기다 이제 뭐 인피니밴드라던가 뭐 400G, 800G 이더넷 걔네들도 16개씩 쓰니까 네네네. 꽂고 그 OS 설치하는 그 SSD라던가 여러 네네. 가지 주변 장치들을 꽂으면 이제 서버가 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아. 딱 8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이제 AI 서버가 이런 모습인데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깔아야겠죠? 유명한 파이토치나 텐서 아, 네.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같은 거를 네. 설치하면 얘가 이제 추론 서버가 돼요. 네. 자, 이제 서버가 준비됐으니까 우리 또 스토리지를 엄청나게 좋습니다. 빠른 스토리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PCI 랜이 중요하니까 아. 네. 이번에는 NVMe SSD를 꽂아볼게요. 네. NVMe SSD는 하나당 그 4개씩의 랜을 써요. 네. 그러면 32개 전후로 되면 끝날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이 상태가 스토리지는 아니고 여기다 이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거. 웨카나 대표적인 웨카나 해머스페이스 같은 솔루션을 설치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NVMe SSD들이 왼쪽에 있는 추론 서버의 PCI 레인에 연결이 돼요. 아. 그게 바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로 대표되는 아. 그 NVMe 오버 패브릭이라는 프로토콜의 기능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론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PCI 랜이 지금 다 차서 없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SSD가 자기 PCI 랜에 꽂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른 성능으로 추론할 수가 있게 돼요. 어. 이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의 초고 성능 스토리지 기본 개념이거든요. 어. 네, 그렇게 이제 스토리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또 저장을 많이 해야 되는 아까 90% 쪽으로 한번 보면 네. 그쪽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PCI 랜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 뭐 그러면 CPU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인텔 이번에는 쓰고. 사스 어댑터에다가 하드를 꽂아요. 네. 어댑터 한 장에 대충 한 300여 개까지 꽂아요, 하드를.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셋. 아, 넥서스. 여기서 나온 솔루션이 클라우드, 미나이오 아마 방송 보니까 채널로 하시던데. 미나이오 같은 걸 설치하면 얘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돼요. 아. 그럼 이제 추론 서버에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S3, REST API로 이제 통신할 수가 있게 되는 이게 이제 저장소의 그 오브젝트 뭐랄까. 스토리지 관련된 그런 거죠. 구성이네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멀리 보면 좀 이런 모습이 되겠죠? 딱 이렇게. 가운데 이제 컴퓨팅 노드가 있으면 네. 이 컴퓨팅 노드가 초고 성능에 추론을 해야 되는 저장소에 액세스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그 NVMe 오버 패브릭 같은 프로토콜로 왼쪽에 있는 그 SSD 올플레이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저장을 해야 되면 데이터 레이크 영역으로는 S3로 하드 기반의 스토리지를 액세스하는 거죠. 네. 근데 용량으로 치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 SSD 스토리지가 한 10%,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드 얘네가 한 90%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구성이어서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브젝트 네. 스토리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서 사용자들이 잘 못 썼거든요. 사용성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API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게 좀 어려움이 약간 있었죠. 벽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냥 정답이 돼 버려서 그러니까요. 다시 오브젝트 스토리지 크게 주목을 S3 지원하면서 그런 어떤 사용성도 많이 좋아졌고. 네. 지금은 또 API도 많이 또 배포가 되고 있어서 네네네. 예전보다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물리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동안에
주변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모델로 봤을 때 10피타를 구현한다고 치면은 자, 그때는 저희는 기록 밀도가 되게 높고 심지어는 그 샤시도 밀도가 높잖아요. 네. 자, 여기서만 가지고도 일단 성면도 전력도 되게 크게 그러네요. 이득을 얻게 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10피타보다 더 크게 한번 키워볼까요, 이번에? 네. 크게 한 50피타 정도. 좋습니다. 네.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꾸미고 네. 나면 그때는 이제 같은 용량을 구현할 때 있어서도 보면 더 성면이나 전력 효율이 되게 높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성면이 감소하는 어떤 효과는 뭔가요? 그러면 냉각, 냉각비.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전력이긴 한데. 결국은 전력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스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전력도 낮아지지만 저런 성면으로 인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 장비들이 줄어들면 그럼 냉각 비용도 줄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보면 전력비가 되게 좋아지겠죠. 하긴 그 데이터 센터의 그 냉각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우주에 보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뭐 물속에 설치한다. 물에도 넣고 막 그게 다 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커지면 리빌딩 시간이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고려사항이긴 한데 그 반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지금 관점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력이 가장 큰 허들이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다른 인프라도 사실은 설비하고 확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전력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기승전 전력입니다, 이 아이는. 네, 우주로 보내겠네. 그러게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슬라이드 잠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 렉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슬롯에 들어가 있는 인클로저가 오늘 보여주는 네, 요 그런 얘가 거죠. 들어가. 얘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얘가 들어간다. 네, 이런 거죠. 요게 이렇게 계속 꽂힌다 이렇게 이런 보면 게 되겠네요. 이거 하나의 지금 이 장비 기준으로 이걸로 사유 기준으로 3.2페타. 3.2페타. 네, 사유. 그럼 이제 이거 렉 많이 꽂으면 수십 페타를 이제 아까 보셨던 50페타를 저렇게 보인이 되는 거죠. 막 돌아가는 거 상상만 해도. 네. 지금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또 샤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모자익 드라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24테라짜리 하드 PMR 드라이브가 가장 보편적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기존의 PMR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킨 그런 ePMR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PMR 기존의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킨 이런 정도? 네. 그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죠. 에볼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모자익은 거기에 비해서 혁명입니다. 비율이 그냥 훅.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32테라바이트. 네. 저희는 디스크 10장으로 32테라를 구현한 거거든요. 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한 11장으로 거기서도 약간 20몇 전력량도 테라. 차이가 있겠다 싶은 큰 생각이 용량을 구현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이 해머 기술을 가게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만큼 이제 기술도 되게 성숙한 채로 계속 네. 앞으로도 이제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클로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인클로저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이밭들은 되게 기능이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서버 밑에 붙는 부품이다 보니까 네. 모니터링도 좀 어렵고 네. 서버 안에서 약간 SES 스커지 인클로저 스탠다든가 커맨드인가 아무튼 그런 커맨드로 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가장 늘어난 기능들을 보시면 이런 정도 베이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1m짜리 74베이, 1.2m짜리 100베이. 그리고 사스4 드디어 네. 24G 사스가 지원이 됩니다. 야, 제이팟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네. 이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SS 프로토콜 대신 이제 네. 레드피시라고 하는 모니터링 전용 프로토콜이 합체가 그런가요? 됩니다. 그럼 이제 네. 하드의 서버의 부품으로서의 이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 스토리지 그 자체로서의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전원은 온도가 몇 도냐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추가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의 3.2 페타부터 시작. 아까 이제 제가 44테라 이런 하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40테라짜리 하드 꽂게 되면 이제 4페타가 구현이 되겠죠. 그러네요. 이건 네.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제 보면 냉각 요구량이 아까 얘기했죠. 상면이 줄어들면 요구량이 준다. 그러네요. 네. 그러고 반대로 전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얘는 이거 자체적 전력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스토리지 서버에다가 그냥 기존 하드 드라이브 사용할지 제이밭을 분리할지가 선택이었는데 네. 이제 이 모자익 드라이브 해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차세대 하드 드라이브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필수가 되어 가는 거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차세대 인클로저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아직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거 수백 대씩 이미 다 발주가 끝났습니다. 이미 양산하고 있고, 네. 이미 적용되고 있고. 네. 뭐 700대 단건으로
700대 맞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샤시의 이름도 모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시는 저희는 이제 엑소스 스케일이라고 엑소스 부르고요. 스케일. 네. 근데 이 제품은 74비트짜리라서 엑소스 스케일 4674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익 자체의 이 퍼포먼스를 100%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클로저, 네. 엑소스 스케일. 스케일이라는 이 인클로저가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저희 모자 네. 여기에 따라서 그 렉도 다른가요? 렉은 똑같습니다. 렉은 그전 동일하고? 네, 이제는 근데 렉도 예전 데이터 센터는 렉 하나에다가 전력을 많이 공급을 못했어요. 네. 기존 IDC는 네. 요즘 AI 기반의 IDC는 렉 하나의 렉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치가 되게 높아져서 이제 이런 고밀도 샤시를 되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앞으로 미래 하드 드라이브와 그 스토리지 어떤 모양일까 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막연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냥 네. 만들었습니다. 저 보세요. 피터 드러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드는 거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는 모자익 드라이브가 그냥 하드 드라이브의 미래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장당 지금은 4테라인데 5테라, 6테라, 10테라 이렇게 점점 늘어서 그러겠네요. 아마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100테라짜리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실험실에서는 70테라 넘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넘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샤시라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할 장당 70테라? 장당. 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10장 쌓으면 이제 100테라 되잖아요. 그러네요. 저희 야, 랩에서는 어마어마하네요. 76테라까지 했다고 제가 전달받았어요. 네. 이제 그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하드 드라이브는 그냥 막연하게 저렴하지만 용량 큰 장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워크로드는 하드에 저장하는 이런 관점에서 더 그리고 지금은 수급이 더 중요해졌으니까 네. 그냥 뭐 싸서 쓰는 장비 이제는 아니게 됐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나 워크로드의 특징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좀 더 면밀하게 네.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웨비나를 통해서 이 하드 드라이브, 특히나 하드 드라이브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과 네. 또 우리가 꼭 더 배워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퀘스천이었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렸고, 물론 작년에도 해머 얘기 듣긴 잠깐 했습니다만, 했었지만. 네, 했지만 이렇게 이 어떤 하드 드라이브의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술적 그 추격인지는 네.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하드 드라이브 이거 이런 보통이 거였어? 아니구나. 아마 많이 좀 배우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약간 교양처럼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까. 일단 진동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감한 만큼 그만큼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네.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맞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그런 거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촌장님 혹시나 컨텐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도입해야겠다 연락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솔루션 기업들하고도 같이 뭔가 좀 얘기를 해도 네. 훨씬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장비 위에서 이제 그 솔루션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네,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만 설명하다 보니까 참 구체적으로 잘 안 왔거든요. 좀 피상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딱 들으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전체적인 AI 인프라에서 이런 역할이구나. 그렇죠. 그거의 베이스에 대한 인프라는 이런 놈들이구나. 이런 애들이구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네. 이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요. 그거 들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네. 네, 아주 어렵게 들고 왔습니다. 네네.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진동을 잘 잡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기존 제이밭들에 비해서 네. 일단 뭐가 되게 묵직해요. 네. 엄청 무겁습니다. 아무튼 뭐 이사님 들고 오진 않았고 친구들만 아주 땀을 뺄뺄 흘리면서 힘들게 네. 들고 오셨는데 그래도 네네.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니까 훨씬 훨씬 더 낫죠. 네, 좀 막연하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 국내 하나밖에 없는. 아직은 알겠습니다.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 또 답변도 드렸는데 뭐 시간상 저희가 끝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이 새로운 하드 드라이브 인클로저도 이제 갓 출시가 됐고 해머 드라이브도 이제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시장이나 아니면 여전히 고객사들에 대한 뭐 하드에 대한 약간 편견 아닌 편견도 없지 않고 그다음에 수급도 거기에 비해서 또 만만치도 않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냥 뭐 고객이 이제 뭐 예산이 있으면 뭐 당장 뭐 이를테면 다음 분기에
공급해달라 이런 거 네. 많은데 지금은 계획을 되게 잘 세워야 돼요. 아, 최소한 두세 분기 전부터 얘기를 해오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 생산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걸 잘 갖춰놔야지 이제 나중에 하드드라이브나 스토리지 할당을 제때 받을 수 정작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확장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이라든지 공급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고려를 해야지 네. 타이밍적으로 그게 딱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급하다고 갑자기 다음 안 분기에 돼, 안 돼. 10회타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 예산이 많아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계획 인맥으로 안 되나요? 인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계획이 더 중요하겠다 싶네요. 소통을 또 면밀히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미리 총판에서들도 이제 보면 미리 또 이제 준비를 하고 뭐 뭐랄까 소위 말해서 미리 발주를 해놓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면밀한 예전보다 훨씬 더 면밀한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근거가 총판들도 이제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각자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이제 네. AI 인프라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최소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하드드라이브 저희 총판들은 1년 전에 발주하거든요. 그러네. 1년 진짜. 전. 이제 1년 전에 준비해야 되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준으로 앞으로 1년간 만들 네. 하드드라이브의 90% 정도는 다 업사인이 돼 있나요? 매진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 10%도 대충 네. 다 고객이 있고 2년 후 거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확인할 좀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아주 따끈한 이제 이 지금 AI 인프라 시대의 따끈한 뉴스와 그리고 어떤 제품 들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이 하드 드라이브의 발전과 또 어떤 역할 기대 많이 하고 또 좋은 기회로 또 이 AI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구성들과 또 기획들 우리 이사님이랑 또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보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아니면 분산 파일 시스템 사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솔루션 업체랑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좀 더 살아있는 네.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위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할 그래서 거냐?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준비해 보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언제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흥겹고 좋습니다. 네. 좋게 받아들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드 드라이브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오늘 인사이트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해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드 드라이브의 어떤 기술을 한 단계 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저도 이제 오늘 배웠고요. 관련된 모자익이라는 브랜드의 시게이트의 프로덕이 이 시작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처 쪽 알려주시고 저희가 요게 그 연락처가 아직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쪽에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주시거나 또 시게이트 쪽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